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CBI라는 이제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7월 25일 종가 1920원에 비중 15% 매수. 무상증자 소식이 있는데 급등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요새 일단은 정말 그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CBI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엔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속기, 특히 변압기, 그리고 수동 변속기 이런 연료 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려면은 결국에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CBI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거래처로는 현대차, 기아차 정도가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 브라질, 그리고 미쓰비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현기차 가장 이제 좀 공급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CBI에 대한 어떤 자동차 부품 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에 이 자동차의 전방적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해야지만 동사의 어떤 수주 물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현기차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에 무려 현기차의 영업이익이 18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매출액이 무려 83조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조에 가까운데, 지금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면은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현기차가 매출 60조 못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반도체 공급에 대한 수급난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사실 이 자동차 산업 올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예상외로 올해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3, 4분기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현재 올해 매출액이 무려 83조라는 역대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관련 부품주들의 호황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CBI라는 기업은. 그래서 역시나 이 CBI도 덩달아서 올해 2분기에 대박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944%나 증가했죠. 이거 거의 5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작년 대비 2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3배, 4배, 5배, 6배 이상 늘어난다? 이건 엄청난 호재거리입니다. 실적 그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악화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적자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했는데 그저 그런 이제 흑자 전환이 아닌 대박 실적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의를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현기차의 3,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이유로 바로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이 계속해서 1,300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어떤 이익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북미 쪽의 점유율이 높은 이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온전한 수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자동차 산업은 또 우리 예상을 넘어서 전방 산업 쪽에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아이오닉 6, 그리고 4분기에 이제 7세대 그랜저 판매까지 또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주요 파이프라인이자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동차 산업 자체는 하반기에도 밝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무상증자도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무상증자가 어떤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무상증자 자체를 좀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든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건 기업에서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올해 실적이 뭐 영업이 944%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주주가치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좋지만 이 무상증자 자체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300% 무상증자인데 1대3이죠. 지금 가격에서 3배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렴하다라는 어떤 가격대의 착시 효과 때문에 수급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마 관점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 CBI라는 기업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꼬를 튼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무상증자로 인해서 급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한순간에 고평가 기업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노터스 공구음원 보셨죠? 단기 급등에는 단기 급락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터스나 공구음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특히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의류업계가 굉장히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회사고 이제 그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MO 쪽 임상실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임상 수탁시험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치고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무상증자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고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개미 무덤이 됐죠. 그냥 냅뒀으면 알아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할 기업을 오히려 무증이라는 테마로 인해 급증시켜버리고 여기서 지금 물려버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에는 이미 무증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상증자를 하지 않고선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이 무증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컸다라는 거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CBI 역시도 지금 무증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무증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권리락일을 봐야겠죠,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6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이 한 9월 6일 정도인데 8월 16일 그럼 그 전날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일이면 광복절이죠. 그러면 한번 그 전주인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 네, 8월 16일 이날이 이제 휴무예요. 네, 광복절이니까. 그래서 12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지금 어쨌든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8월 1일 12일 전까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2주짜리입니다. 이날 안에 다 쇼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매수가 끝나면 이제 권리락 이후에 한 번 더 만약에 무증에 대한 테마로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은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사이에 한번 급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반드시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뭐 올라가도 몇 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 됐든 이 종목에 이제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기한은 16일 이전 12일까지다. 그래서 단기 테마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까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떠한 그런 테마의 지속성은 이번 달을 못 넘길 것 같아요. 무증으로 가더라도 정말 단기적으로 2, 3주 내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주 상장일 되는 순간 물량 다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9월 6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권리락 바로 이후 16, 17일 혹은 12일까지 조금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주 정도, 1주에서 3주 정도 가량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접근을 하실 분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 아니면 급락이 나왔다 악재가 나왔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은 항상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분들은 2, 3주 내에 승부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목표가 선정은 안 됩니다. 공구만 노터스 저거 목표가 맞춰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운이 따라주면.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고 매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무증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으로 수급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적정 주가라든지 목표가를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CBI 7월 25일 종가 192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 하락하면 1차 매수, 그리고 목표가 7% 도달 시에 매도 이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7월 25일에 매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의 주신 분이요. 그래서 중간에 7%라는 수익을 2번이나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14%라는 이미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락합니다. 아까 보셨죠? 13%, 14%. 그때가 이 매수 전략에 따라서 분할 매수하는 또 구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500원 갈지 1,500원 갈지 3,000원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인간이라는 게 또 고민합니다. 네, 2,700원 왔어요. 3,000원 왔어요. 더 가지 않을까? 분할 매도 하시는 습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쭉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매수가 아래까지 또 내려오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히 목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테마주는 더 그렇습니다. 대충 그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가치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 계산이 되지만은,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이 테마라는 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감대로 맞추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다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이제 상승할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전략.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192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보고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게 이제 주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갖고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매수가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구간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수 전략으로 한번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전략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고요.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원숭이 두창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갑자기 원숭이 두창 뭐 종식 이렇게 나오면은 또 급락하는 게 테마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상황적인 것들을 뭐 미리 전날 알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말 그대로 그날 이슈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표가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오늘 문의 주신 분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더라면은 지금 오늘 14% 급락 안 맞으셔도 돼요. 그래도 수익이시지만은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쳐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진입을 하실 분들 반드시 이렇게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전략 세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략을 한 번씩 정해놓으면 알아서 자동 매매를 해주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뭐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이제 그런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가시화가 되면서 앞으로 또 좀 불확실성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매매를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이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날짜까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